어제 대통령께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고 규제는 눈 딱 감고 확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확 풀어야 할 만큼 규제가 심한 건지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저희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님 오셨고요. 장하나 의원님 오셨고요. 은수미 의원님 그리고 이하경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는 눈 딱 감고 확 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란 가슴이었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이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마구 자행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을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는 이 규제 완화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풀어야 할 규제와 꼭 지켜야 할 규제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이것은 규제 완화 쇼인데 이 규제 완화 쇼가 가져올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도 민주주의조차도 필요 없다고 그런 선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68년 12월 13일 사이언스지 논문의 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킵니다.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 게럿 하딘이라고 하는 분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논문을 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마리 정도 들어가는 소가 소 100마리 정도를 기를 수 있는 풀이 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100마리를 넣습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래 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소를 더 집어넣게 되니까 그 공유지에 있는 초지가 완전히 없어져서 다 공멸하고 납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들, 힘 약한 사람들이 먼저 죽기 시작합니다. 이렇듯이 지하자원이나 초원이나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두면 시장 원리로 방치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규제를 만들지 않고 시장 원리에 방치하면 공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피해자가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 어제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 규제 완화에 청사진이 없고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런 왜곡된 인식만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로 인한 심각하게 초래될 후유증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가 어떤 비극적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령 규제를 완화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무분별한 규제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식수원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풀자는 주장을 대통령이 그대로 했습니다. 95년 김영삼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해서 난개발이 초래됐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풀게 되면 거기에 한과 공장만 들어옵니까? 그 비슷한 공장들 들어오면 총량 규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의 생명, 안전 이런 것은 다 뒤로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규제만 풀겠다고 하는 정말 무분별한 태도가 아니다. 무분별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말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무엇을 풀어야 될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할지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회와 어떻게 협의할지 사회적 공론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논의도 하지도 않고 눈 감고 확 풀어야 돼요? 국회 법 개정 이건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정부가 풀면 됩니까? 국회가 풀어야 될 규제를 푸는데 국회가 역할 안 합니까? 풀지 말아야 될 규제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국회지요.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국가적인 책임은 방기하고 건수 올리기식 규제 완화는 양극화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거대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서 있습니다. 가불 횡포에 시달리며 저소득층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강력한 규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강력한 규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풀어지면 서민들 살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풀어야 될 규제와 지켜야 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무조건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 투자하라는 식의 국민의 안전, 노동, 복지, 생명을 판돈으로 쓰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카지노믹스에 맞서서 저희는 싸울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나서서 이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맞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어서 노동 분야 관련해서 은수미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같은 하늘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국은 경제성장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특히 비정규직 서민의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살이 늘어난다는 자살 친화형 경제성장 모델로서 한국을 언급한 연구 논문까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니, 가계소득 늘리겠다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배당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배당소득의 30-40%는 한국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는 금융이나 기업 법인들이 가져가고요. 세 번째로는 대주주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100억, 200억 연간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냐? 연간 꼴랑 평균 10,000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우리가 서민들이, 투자했던 서민들이 가져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냐면, 청년들은 알바로 일해야 되니 미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30-40대가 되면 정규직의 경우는 정리해고, 희망퇴직,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아니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도 요즘 간접고용, 아웃소싱 하청으로 몰려서 이번에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귀성도 못하고 지금 거리에 나앉아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수백 명씩 있습니다.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결국 60대, 70대가 돼서 노후빈곤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민의 불안정, 비정규직대로 불안정을 개선시키는 것이 경제성장 엔진을 다시 구동시키는 방법일 텐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한 그런 규제 완화에는 서민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을 늘려주고 자살을 없애고 공적연금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보장을 확대시키겠다는 언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업과 이윤을 위한 경제 활성화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박근혜법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민생에 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보장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